전속중개계약서 첫 번째, 서식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요. 3년간 보관한다는 게 되게 이게 3년이 거의 정답으로 나오는데요. 나머지도 살펴보죠. 자, 148ペ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속중개계약서의 체결 후 7일 이내에 밑줄 치고요. 7일. 7일 지금 3번 나오고 있네요. 등록관청이 7일 이내 교부하고 그다음에 인장 7일, 전속계약서 7일,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이에요. 또는의 동그라미 칩니다. 또는 미시 아니에요. 미시라 쓰고 엑스표 칩니다. 미스는 2번 나온다겠죠? 기억하시려면 모르겠는데 미 어디입니까? 서면 및 그렇죠. 서민 및 날인인데 어디에서 서민 및 날인 나오죠? 거래 계약서 또는 확인 설명서 거화 두 가지가 있죠. 나머지는 또는이에요. 또는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헷갈려요. 또는지 미신지 또는 둘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여러분들이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을 맡았으면 공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래 정보망이 마음에 안 들면 일간 신문에 여러분들이 7일 이내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인이 여쭤보죠. 공개할까요 말까요?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에 정보 공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중에 하나만 하여도 무방하고요. 그다음 디귿번에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정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됐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고요. B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별표칩니다. 다만 권리자의 주소 동그라미, 성명 이게 인적사항이잖아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인적사항 공개했다가는 불편하죠? 요즘은 신상털이 당하나요? 신상털이. 자, 주소, 성명 밑줄 치고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주로 질문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법사항, 이용 규제에 관한 거래 사항도 알려야 되겠고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알려야 되겠고, 벽면 도배 상태, 일조권 관련된 것도, 중개대상물 거래 예정 가격, 공시지가. 자, 다음은 또 밑줄 치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겠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는데 주소, 성명과 관련된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 문제 주로 답은 임대차 쪽일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고요. 통지 의무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한 때는 끊고 지체 없이 밑줄 칩니다.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서 서식을 꼭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죠? 전화상으로 안 됩니다. 문서로서 이게 좀 특이해요. 문서로서니까 문서로 딱 한정시켜놨잖아요. 문서로서 공개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상황 보고도 주의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전속중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에 1회 이상 밑주시고 별표 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문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별표 칩니다. 4번에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게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것 참, 여기에서. 자, 법 25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누구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권리를 뭐라 됐어요? 누구한테요? 취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권리를 확인 설명서. 이런 물건이 있는데요. 이 집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해줘요? 설명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취득한 사람이 있고, 취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이죠. 취득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매수인 있고 사려는 사람이 있고 또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한 사람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야. 시험 문제에서 이 취득을 이전으로 바꿔놓는 거야. 저 문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취득을 이전으로 바꿔놔요. 설명은 이전한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집의 상태에 대해서 이 집의 상태에 대해서는 살려는 사람, 취득하려는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거. 매수인에게 설명한다면 쉬울 텐데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전이라고 출제할 겁니다. 이전이 아니라 취득. 은근히 또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다음 해 보겠습니다. 거래사 하실 때 통보 업무도 있고요. 통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속 중개 의뢰인의 의무 밑줄 칩니다. 의뢰인.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자가 누구 편이겠어요? 의뢰인 편이겠습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 편이겠습니까? 의뢰인 편 아니에요. 출제자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편의 입장에서 의뢰인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겁니다. 의뢰인 잘못한 거 찍어내겠다 이겁니다. 자, 전속중개 계약을 여러분한테 막 의뢰해놓고 갑인 여러분한테 이거 팔아주세요 의뢰해놓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광고하고 주위에도 알리고 문서로서 알려주고 그랬는데 딴짓거리 해버린 거죠. 딴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용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죠. 의뢰인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의 별표 치시고요. 작년에 시험 안 나왔으니까 이게 출제합니다. 중개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속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의 본질상 중개 의뢰는 다음에 의무,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국방 의무 있듯이. 기업권에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와 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그 의뢰한 경우는 끊고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100%를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된다니까 100%의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이 경우죠. 갑액이 전속중개약을 체결을 했는데 또 누굴 찾아간 거죠? 이 사람 못 믿고 모르게 병을 찾아간 거죠. 병을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도 이 물건에 대해서 의뢰를 한 거예요. 전속중개가 누가 체결하고요? 갑하고 체결하고 누구 찾아갔다고요? 병. 그래서 이제 병이 이 물건 판매했네. 처리했어요. 그럼 수수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받으라 이겁니다. 100%. 얼마를 받아요? 100%. 그래서 얘도 개공인 경우에는 100% 수수료, 여기서 발생한 수수료 100% 받아갑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유효기간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3개월 이내에 딴짓거리 한 거죠 지금? 3개월 이내에 전속중개개업공인사 외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는 끊고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100%를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반다 이겁니다. 딴짓거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100%의 밑줄 치고요. 이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 사건이었어요. 제주도 사건. 자, 갑이 이제 고객을 A라는 고객을 소개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죠? 개진하고 있는 중에 유효기간 내에요. 3개월 유효기간 내에 갑에게는 우리 둘이 결렬됐다고는 이 사람 누구 찾아간 겁니까? 다시 A를 찾아간 거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네. 누가 소개했어요? 지금 열심히? 갑이 했잖아요. 갑이. 둘이 성사 단계야. 도장만 꽉 찍으면 돼. 이 사람 지금 기분 좋아했어. 기분 좋아했는데 이 기분 한 방에 찌그러버린 거죠? 전화해갖고 결렬됐다고. 팔 생각 없다고. 그래 상실이가 그날 술 먹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팔렸대. 소문 금방 나죠? 누구한테 팔린 거예요? 둘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쁘죠. 그러니까 얘한테 다시 돈 달라 하는 건데 얼마 준다고요? 100%. 3개월이 지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근데 이제 이게 전속중개계약은 3개월인데 아까 제주도 사건을 봤더니 제주도 사건은 전속중개계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편의상 상규상 안 맞는 거죠. 신성실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판례가 지불하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일반 중개계약도 받은 거 이거 절반 받았더라고요. 절반.
수수료의 절반. 근데 이거는 몇 프로 받아요? 100%. 전속중개계약하고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 체결한 경우는 100% 받았고요. 이번 판례는 50% 받았더라고요. 전속중개계약은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디귿번이 출제합니다. 디귿번 별표 치시고요. 디귿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 밑줄 칩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밑줄 칩니다. 50%를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내에서가 시험이 자주 바뀝니다.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소요된 비용이 몇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불한다. 이런 경우죠. 자, 당사자끼리는 두 사람이 우리 갑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기다리긴 뭐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굴 만난 거죠? 줄 사람한테 알려본 거죠. 나 이전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게 처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 그럼 나하고 계약할까? 당사자끼리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갑 입장에서는 답촉정계 못 됐죠?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동안에 일간신문에 하려면 광고비 지출해야죠. 또 이거 물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도 해봤자 돈도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본인이 고객을 찾아냈다 하니까 이 경우에는 뭐만 받아라고요? 50% 범위 내에서 수수료 본인이 발생한 이런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것만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받기 어렵다던데요. 사장님 어떠십니까? 줍니까? 중개 자체가 별로 안 이루어집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몇 프로 범위 내세요? 50% 범위.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된 비용이 하나에 지불한다. 이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조에 11번 보죠? 11번 비용 지불 의무에 예컨대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비용으로 7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은 5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비용이 30만 원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이 70만 원 초과됐잖아요. 50% 범위가. 그러니까 50%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에 50% 인만이었잖아요.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50% 범위 내가 여러분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는 아마 출제할 겁니다. 주로 이게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문제 한번, 유사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와 관련돼서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208쪽인가요? 208쪽이네요. 208쪽에 208쪽에 1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9회 기출문제네요. 1번, 2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1번, 2번. 올해는 출제하겠네요. 전속중개계약서. 작년에 안 나왔네요. 작년에 나왔구나. 이건 거의 매년 나오네요. 작년에도 출제했네. 내용이 아마 올해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50% 범위 내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1번은 몇 번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옳은 것 찾고 있죠? 옳은 거. 몇 번이 맞다고요? 3번이 맞습니까?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및 하면 틀립니다.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고요.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몇 번입니까? 틀린 거네요. 2번 몇 번요?
2번이 틀렸나요?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에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합니까? 법정서식 사용한 게 뭐였죠? 전속중개계약서였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542쪽 가보겠습니다. 542쪽에 자, 542쪽에 자, 30번 문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542쪽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 예상이 되죠? 올해는 수수료와 관련된 범위 내가 나올 것 같네요. 몇 번입니까? 3번인가요? 네. 전속중개를 체결할 때 계약서 몇 년간 보존하라 했죠? 3년. 바다에는 해상, 고등학교는 고사, 우리는 전상. 이런 문제였어. 올해 예상 문제가 나오죠? 어떤 문제가 출제할지? 올해는 방금 해봤던 저희하고 150쪽에 100% 유학금 문제, 중개의뢰인의 의무 정도가 올해 출제하겠네요. 의뢰에서 디귿번에서 범위 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틀려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 이게 수수료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51쪽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동그라미 맞히죠? 3월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위반시 제재는 상대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사죠.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해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등록 취소사인데 상대적이고요. 업무정지 처분 당할 수도 있겠죠? 3년간 보존하라 했더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정지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는 500만 원입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는 과태료는 500만 원이 대상입니다. 그다음 연수 교육받지 않으면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전속중개계약서의 확인설명서와 관련돼서는 500만 원. 확인설명서 500만 원. 자, 152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153쪽에 권리 이전령 있죠? 이전령이 누구겠습니까? 매도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도. 그 다음에 권리 취득령은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매수인. 근데 권리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 임차인 등이 있으니까 취득령, 매도, 이전령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154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서에 별표 쳐놓고요. 의무사항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의무사항이고요. 개정 2014년 7월 달에 됐습니다. 의무사항이고요. 155쪽 보니까 자, 이전용과 무슨 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취득용으로 나눠주고 있죠? 취득용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6쪽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 의무에서 법률상 규정 보시면 156쪽에 법률상 규정 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취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 상대방,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당해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하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 꼭 기억하시고요. 설명의 방법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는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의 시기. 자, 설명은 여러분들 설명을 언제까지 할까요? 그렇죠. 완성되기 전 밑줄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 의무를 진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주의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확인 설명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 순천서 출발하신다고 해요. 출발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갈까? 대전까지 가는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전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이렇게 있는데 이 대전 가는 거, 서울 가는 것을 순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순천에서.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고 완성 후에는 자 다릅니다. 중개가 완성 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완성 후에는 뭘 한다고요? 거래계약서. 완성되기 전에 뭘 하고요? 확인 설명서.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봐, 출발선에서 뭘 해주고?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하고 설명해줘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래가 완성한 후에는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 약간 개념이 다르죠? 자, 그 다음 151쪽에 가시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료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이 있고요. 개업 공인유산 확인 설명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밑줄 칠까요?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자료 요구의 대상도 있습니다. 개업 공인유산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대상물의 상태 동그라미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는 내부 시설물의 상태, 경영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에서 1조 소음 진동에 해당되고요. 자, 3번의 별표 하나 칩니다. 자료 요구를 요청했는데 매도인이 응하지 않아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네 알아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 권리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끊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매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중개 계약서에, 거래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자,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매도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재하라 이겁니다. 왜 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을 정하는 것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 확인 설명서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자, 163쪽 가봅니다. 자, 163쪽에 이걸 이해하시면 쉬워요. 한번 작성해 보시든가, 여러분들이. 163쪽에 가시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 올해 출제할 겁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 보시면, 자, 확인 설명 자료 있잖아요. 확인 설명 자료,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머리 아픕니까? 토지대장, 건축물. 누가 생각납니까? 어디 교수? 지적도 임야도, 토지형 계획서 전부. 토지형 계획서는 우리 공법교수 생각날 것이고, 등기 권리증은 민법에서 아직 안 나왔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데 요구를 했더니 매도인이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되겠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이게 좀 올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 먼저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사항 외우셔야 돼요. 태권도 입감비 거치라고 외웠죠. 따라서 합니다. 태권도 입감비 거치. 기본사항이에요. 올해 시험에 납니다. 기본사항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주거용 건축물의 기본사항이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에 밑줄 치시고 대 동그라미 대 한번 출제합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걸 알아야 8점 나옵니다. 기본사항입니다. 그 옆에는 어떻게 적은지 좀 모르셔도 되겠어요. 저도 안 적어봤으니까. 혹시 이거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한테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어야 되는 게 반드시 기본사항이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리 등기부 기재사항 있죠. 소유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찾아오라 했잖아요. 갑부인가요? 네, 갑부에는 소유권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권리관계 이의 것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사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태권도 이 도가 토지입니다. 토 대권도 공법상 이용 규제, 여기 보면 지역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몇 프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죠? 뭘 보면 다 있습니까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세 보면 있습니까 이거? 사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예? 아니 법원은 뒷장에도 있긴 있는데 지적도나 임야도를 봐야 됩니까 이거? 조례를 봐야 됩니까? 아무튼 이거 보고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뭐라고? 이런 데 뭘 보면 안다고요? 부동산 종합계획. 아 여기 보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아무튼 이거 찾으셔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야 되겠죠? 입지 조건. 도로의 관계, 대중교통 이런 게. 그런데 이 입지 조건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혹시 판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응답하라에서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판교로 갔죠.
근데 도대체 판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원 옆에 있습니까? 수원하고 서울 아, 거가 판교가 있습니까? 화성 이쪽이요? 저는 도대체 판교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도대체 판교. 자, 봅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도로의 관계 도에 동그라미 쳤습니까? 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시 된지 몰랐네. 대중교통의 도대. 그 다음 주차장의 차. 도대차. 그 다음에 판매시설의 교육실의 교. 예, 도대차, 판교. 이렇게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다음 주 입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가. 정말 컨트롤 수 없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봤자 의미도 없고요. 밥 먹을 생각이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